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문제, 땅 문제, 명예훼손, 유치권이라든가 또 양육권, 친권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자세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상담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얼마 전 천안에서 세차 중에 자동차 화재 건수가 상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비슷한 또 판례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후차 화재로 옆차까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차주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안은 이제 2008년도 3월에 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터에 이제 그 5톤 카고 트럭이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 전기 장치에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옆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항소심까지는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결국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작물이라고 보통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이 이제 공작물입니다. 근데 공작물에 어떤 설치라든지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민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어떤 노후화된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차주가 그 자동차를 갖다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게을리 해서 설치 보존상의 어떤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서 어떤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차 소유자가 다른 차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다면 그 노후차 차주가 그 옆에 있는 자동차 이제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옆에 차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라는 말씀이시죠?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이제 노후 차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 차주가 가입한 종합보험사, 보험사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종합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지 차주가 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그 차주뿐만 아니라 종합보험회사까지도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양쪽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은 결국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분쟁은 종결이 될 텐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서 먼저 아마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걸어가지고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양쪽에 대해서 다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결국엔 종합보험회사에서 전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중에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대인 대물에 대한 이제 보상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제 대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차주는 만약에 된다면
이만큼 보험회사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안의 그 지하 주차장 네, 예.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세차 중에 예, 그 세차 주인이 네. 담뱃불로 인한 좀 뭐 고의성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부주의로 예. 인해서 예. 100대가 피해를 네, 봤다고 예. 했나요? 그런 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 차량의 소유자들이 네. 이 이제 세차 그 업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손해배상 그 청구를 할 것이고요. 네. 그와 함께 보험사가 있으면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도 결국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차업을 하시는 분이 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된 게 있느냐, 뭐 손해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세차 주인이 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선 치더라도 예. 한두 대도 아니고요. 예. 100여 대 정도, 그것도 뭐 상당히 좀 고급 자동차가 그중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종합보험에서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종합보험이 아니고 손해배상 보험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차와 관련돼서 뭔가 그러니까 세차장 업주의 차량으로 인해서 뭔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분이 아마 저기 담뱃불을 태우다가 부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담뱃불을 태우다가 무슨 가스 어디에 옮겨 붙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상 책임 가입돼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마 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은 상당히 큰 보험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야지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또 예, 시간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죠, 기간도. 예,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어떤 오류 부분이 있는지 하급심 판결에 그런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 항소심까지의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배상액을 어느 정도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차 주인이 만약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배상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분쟁들, 또 지인들과의 분쟁, 또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뭐 양육이라든가 친권, 또 뭐 유치권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 사고, 이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결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좀 이와 비슷한 사례여서 좀 여쭤봅니다. 그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그 뭐 한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 사람들의 인부들이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어떤 신체나 생명상의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서로 배려해야 될 이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이게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건데 그 밧줄 같은 것을 그 들어 올리는 그 물건 양쪽에다 걸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그 하다 보면 인적 피해도 있고 물적 피해도 있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쪽에만 그걸 걸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그 판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보통은
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사를 시켰는데 일을 시켰는데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뭐 안전모 제공이나 그 안전 수칙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사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기보다는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와 상황이었으니까. 근로자 간에도 이제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뭔가 그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그거를 갖다가 만일 어겨가지고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치게 했을 때는 그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럼 지금은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피해 사례인데 네. 피해를 입힌 근로자도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용자는 여기에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도 이게 네. 소송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라든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판을 먼저 그 소송의 어떤 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네.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에는 동료 그 작업자, 동료 작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같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이 사안은 동료 작업자에 대한 부분만 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뭐 보험 가입이 안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사용자에게 책임을 또 그래서 보통 이런 있겠죠.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누구한테 인정이 될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그 동료 작업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아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 뭐 보통 변호사들이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소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점 사항은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피해를 입혔다 손치더라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여기 이제 좀 그런 부분입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9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일실 수입 계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사망한 의대생 일실 수입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보통 발생을 하면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결국에는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배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보통 손해를 세 가지로 이제 법상 분류를 합니다. 적극적인 손해가 있고요, 소극적인 손해가 있고요. 그다음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손해, 적극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 치료비라든지 그 뭐 벌써 발생한 치료비, 그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가 결국에는 적극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안 생겼으면 벌었을 돈, 그러니까 그걸 보통 일실 수입, 일실이라는 게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일실 수입이라는 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네. 벌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올리지 못한 수입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사건은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이제 2014년 9월에 그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음주 차량에 치여가지고 의대생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의대생의 그 유족들이 결국에는 상속인들이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의대생의 일실 수입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됐을 때의 수입을 기초로 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토지 매매를 제가 했는데 네. 매수인 쪽에서 그 중도금을 내고 잔금 치르는 날 잔금을 못 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연기를 해주고 예. 그날 일부를 이제 받아 쓴다. 잔금 원래 하기로 했던 날. 예. 근데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연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매매 계약을 뭐 이행을 해서 완결을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후자가 더 마음속에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잔금 받고 결국엔 이전 등기 해주고 그렇게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잔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잔금이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인가요? 그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매수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그 잔금만큼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잔금 지급 의무와 등기 이전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그 뭐 잔금 지급을 요구할 때도 등기에 관련된 서류라든지 그 뭐 매도용 인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 매수인한테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다 준비가 됐으니 당신은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만약 거기 가서 또 다시 이제 이런저런 그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또 연장을 해달라 그러면 또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나요? 제가 보기엔 연장을 안 해주시는 게 맞고요. 연장을 안 해주시는 게 맞고 우리는 매도용 인감과 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를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고지를 하고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요. 그러면은 제가 취할 수 있는 저기는 그런 서류는 다 갖추고 있대. 만약에 잔금을 못 내게 되면 더 이상 그 고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해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잔금을 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줄 때 그 사람의 어떤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해놓고 계산에 그런 방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잔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거는 계약을 완결시키려고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네. 만일에 계약을 완결을 안 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라면 또 예, 예. 그거에 맞게끔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예. 더 이상 그 계약 해지에 대한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예. 그러니까 내용 그 받은 매매 중도금은 계약을 해제 예. 돌려줘야 되나요? 그러면 받은 중도금은?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제 계약을 이행을 완결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 잔금 받고 이전 등기 해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제일 깨끗하죠. 그게. 예.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예. 우리가 매매 계약 매도용 인감과 그다음에 예. 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를 예, 예. 해서 그걸 상대방한테 어느 법무사에다가 맡겨놨으니 잔금을 당신들이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를 바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노라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약서에 보면은 위약금으로 해가지고 위약했을 때 몰취하는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계약금은 금액을 계약금의 배액 계약금의 배액을 몰취하거나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예, 계약금만 몰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는 돌려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단은 계약금을 전부 다 과연 몰취할 수 있느냐? 근데 계약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으로 갔을 때는 또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매매를 성사시키고 싶으시다면 서류를 법무사무실에 모두 챙겨드리고 매수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놓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법무사에서 하면은 한 며칠 정도 걸리죠?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반환 법무사에서 반환 소송을 신청했는데 꽤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보증금 금액이 얼마인가요? 500이요. 아, 보증금 금액이 500이에요? 지금 네네. 원주에 살고 계신가요? 예. 그 원주 법원 같은 경우엔 소액 재판을요. 그 한 달에 소액 재판
같은 경우에 사건이 많아서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임해서 소 제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일 정도요. 예, 15일요? 예. 그러면요, 꽤 계셔야 되는데요. 보통 첫 기일 잡히는데도 송달 문제도 그러게요.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소를 제기하고 나서 그 첫 변론기일 잡히는데도 3, 4개월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보증금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 500을 가지고 그 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건 이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방을 빼셨나요? 집을 빼셨나요? 예. 집을 다 빼셨으면 집을 뺀 날 이후로 해서 보증금의 연 5%의 어떤 지연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연 5%?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임대차 물건을요. 결국엔 임대 기간이 끝나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을 빼잖아요. 집을 빼면은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연 5%로 5%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것도 저 주인 잘못 만나면 엄청 애먹네요. 이거 보니까. 예, 임대차 계약 자체가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3개월 기다려야 된다면 연으로 했을 때는 25만 원에 3개월 나누기 12개월 해서 3개월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됩니다. 네. 손해배상을 받은 뭐 한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3개월이면. 소송을 할 때 아마 연 5% 말고 연 12% 소촉법상의 연 12%로 계산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한번 판결을 받아보시면 거기 특정된 대로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어린애는 그 보증금이 꽤 500밖에 없고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얻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좀 빠르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소액. 소송이라는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어떤 수가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첫 길 잡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주 빨리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 그렇군요. 자, 앞서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 수입 계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듣다 말았는데, 자, 이 의대생이라고는 하더라도 이것도 국가고시 합격을 해야 또 의사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의사 같은 경우에 국가고시에 통과되는 비율이 의대 재학생 수의 거의 92%에서 100%에 달한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단순히 이제 일단은 뭐 자격 시험과 같은 그러니까 그 뭔가 그 합격률이 응시자에 비해서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것과는 그런 자격 시험과는 달리 보는 그런 측면이 그럼 일단 의사로 있습니다. 보고 계산에 들어가겠군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입의 평균치를 기초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는데,
그 치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그 치아 공탁금이 언제 그게 치아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혼 소송을 하셨잖아요. 네. 원고로 이혼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하실 때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뭐 네. 가압류나 이런 걸 하신 게 있으신 거죠? 네. 예, 뭐 부동산 가압류를 하셨나요? 부동산은 아니고요. 예. 근데 그 금융 쪽 약간 예금 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혼 소송은 취하는 언제 하셨나요? 7월 초? 6월 말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 소송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 때 취하를 하셨나요? 6월 중순쯤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날은 7월 13일로 잡혔었는데 처음에 그럼 소를 제기한 날이 언제 소송에? 맨 처음요? 네. 제일 처음이 제가 3월쯤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재판이요.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열리기 전에 그게 치아를 했어요. 6월 초쯤에 제가 그러면 상대방한테 답변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답변서를 보냈는데 답변서가 하니까 그 전자로 하라 그래서 전자로 하니까 그렇게 인증을 받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치유하셨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소치유에 대해서 부동의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예. 소송하고 다 소송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채권 가압류를 하실 때 담보 제공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예, 담보 그런 것도 다 풀렸는데 공탁만 지금 잡혀 있어서. 공탁이요? 공탁, 네. 공탁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채권 가압류 할 때 담보 제공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채권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서 뭐 현금으로 얼마를 갖다가 공탁을 하라고 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이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셨나요? 변호사님이 저는 하란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취소가 공탁을 공탁금 찾으려면요. 그 권리행사 및 담보 취소 신청이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내가지고요. 그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변호사님한테 그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취하는 되었고 공탁금이 지금 그럼 서류를 따로 안 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 그 과정이 권리행사 및 담보 취소 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그걸 하셨는지 여부를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혜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